이제 130쪽입니다. 130쪽에 36강 사람의 유전 연구인데 이제 36강부터 해서 사람의 유전을 배웁니다.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상염색 유전, 그 다음에 성염색 유전,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 분석법 이렇게 배울 텐데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도 배우고 그러나 36강에서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우리 35강까지 해서 멘델의 유전 법칙 및 원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그러면 예전에는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법칙이 아니라 원리야. 그러니까 법칙 그러면 모든 경우 다 설명해야 되죠. 예외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열의 원리라고 그래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참고로 설명해 드릴게요. 분꽃 지금 피어 있을 텐데 지금쯤 자 우선 분꽃 색깔 붉은색이 있고요. 흰색이 있어요. 붉은색 유전자 레드, 흰색 유전자 화이트. 이해를 높게 해서 그냥 스몰로 나타낼게요. 붉은색 동형접합과 흰색 동형접합을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어쨌건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 나오지. 만약에 붉은색이 우성이라면 붉은색 나오겠지. 흰색이 우성이라면 흰색 나오겠지. 그런데 분홍색이 나와. 우열관계가 없는 거야. 붉은색과 흰색 사이에 우열관계가 없어. 붉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1대1의 비율로 섞으면 분홍색 나오지. 중간 색깔이 나오지. 중간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열의 법칙에 유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우열의 원리라고 그래. ABOC 캐릭터의 경우에도 둘 우열의 관계가 없어. 유전자 원칙적으로 IA, IB, 스몰 i로 나타내는데 IA, 스몰 i 그러면 IA만 표현돼서 A형. 우열의 법칙이라고 할 때 옛날에 적용이 돼. 그런데 이런 경우에 AB형이야. 둘 다 표현돼. 다만 이때는 중간 유전이라고 그러면 틀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동 우성이라고 그래. 즉 ABOC 캐릭형은 응집 원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짓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A형일 때 응집원 A를 이렇게, B형일 때 응집원 B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AB형 만약에 중간 유전이라면 얘랑 중간 형태가 있어야 돼. 없어. 응집원 A와 B를 둘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중간 유전이라 공동우성 또는 공우성이라고 불러. 어쨌건 이런 경우에도 우열의 법칙에 어긋나죠. 그래서 요즘 우열의 원리라고 하지 법칙이라고 안 해요. 됐죠? 어쨌건 중간 유전 또는 공동우성은 우열의 원리에 유배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 두 번째 경우는 분리의 법칙이 있었죠. 분리의 법칙은 반드시 서로 다른 반드시는 아닌데 심화반 가면 또 다른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건 지금 수준에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 체상이 존재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그래서 그럼 왜 이래? 분리 법칙은 두 대립 유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된다. 그리고 독립 법칙은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 체상이 존재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된다. 그렇죠? 어쨌건 멘델이 이런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원리 또는 법칙을 발견할 때 사용했던 것이, 실험실에 썼던 것이 완두입니다. 그럼 왜 완두를 썼을까? 그러니까 완두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할 조건을 생각해 볼게요. 구하기 쉽다.
구하기 쉬워야지. 쉽게 구해야 되죠. 어떤 유전학자가 식물 유전학자입니다. 식물을 대상으로 유전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식물이 독도에만 살고 있어. 밖에서는 독도 밖에서 울릉도에도 못 산다고 그냥 칠게. 내륙에서도 못 살아. 그럼 실험 끝날 때까지 계속 독도에 있어야 돼. 번거롭죠. 유전 실험 재료 적합하려면 구하기 쉬워야 돼. 또 재배하기도 쉬워야지. 식물이라면 구하기 쉽고 재배도 쉬워야지. 쉽게 병에 걸린다. 그럼 그 결과를 얻기 어렵겠죠.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야 돼. 완두는 그 완두콩 심고 한 석 달 정도면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예를 들어서 한 세대라는 사람은 되게 한 세대, 요즘은 30년 좀 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새끼를 그 다음 자기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린 그 기간, 그게 한 세대죠. 약 30년으로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어떤 식물의 한 세대가 10년이라고 해요. 10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몇 세대, 이 식물 몇 세대 연구 못하고 지가 먼저 죽어버리, 결과를 얻지 못하고. 한 세대가 짧아야 돼. 그리고 자손수가 많아야 돼. 물론 여기서 한 번에 낳는 자손, 한 번에 만들어지는 자손수를 얘기하겠죠. 자손수가 적으면 통계 처리가 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해야 되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 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되게 한 쌍. 아까 완두콩 7가지 형질에 대해서 완두콩의 뭐 둥근 것과 주름진 것. 그럼 둥근 유전자, 주름진 유전자. 그다음에 색깔, 황색인 거, 녹색인 거. 이렇게 한 쌍 유전자. 뭐 또는 2쌍 정도까지. 되게 한 쌍. 자, 만약에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A부터 Z까지 26쌍 있다고 쳐봐. 그런데 형질은 표현형은 2가지야. 둥근 것과 주름진 것. 표현형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인데 유전자는 A부터 Z까지 있어. 그럼 어떤 유전자 조합에, 그렇지만 이것이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한 개체가 2개씩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라지 A, 스몰 A, 아니다. 이렇게 만들고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라지 D, 스몰 D, 스몰 라지 E, 뭐 스몰 F, F 이렇게 유전자가 한 개체가 유전자가 26쌍이야. 근데 표현형은 2가지야. 그럼 어떤 조합에 의해서 둥근 거, 어떤 조합에 의해서 주름진 거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완두콩의 모양 결정자는 라지 R, 스몰 R. 그러니까 쉽게 실험 결과 분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되게 이제 또 환경 영향도 잘 안 받는 거야. 환경을 받는다면 그것도 따지기가 어렵겠지. 또 임의 교배가 가능해야 돼. 특히 자가 교배가 가능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막 실험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완두나 이런 콩 식물들, 또는 초파리 이런 것들이 유전 실험 재료로 많이 이용이 되죠. 반면 사람 구하기 쉬워? 지구 인구가 세계 인구가 70억 이상이니까 구하기 쉽게 생각하는데 길 가는 사람한테 야 나 실험해야 돼. 지금 유전 실험해야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나 애 좀 낳아줘. 둘이 해서 애 하나 낳아와. 이거 고소당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그지? 불가능해. 특히 자가교배. 사전적 의미의 자가교배는 남매끼리 결혼하는 거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내용일 수 있지만 구하기가 어려워. 재배? 매우 어려워. 사람은 재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양육 적어도 20년 정도 걸리죠. 적어도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보내기까지 하면 20년 이상이 걸려. 거의 30년 가까이 취직할 때까지. 그지? 재배가 쉽지 않아. 한 세대가 길어. 30년 정도로. 자손수가 대개 한 명이야. 한 번에는 자손수. 물론 대립형질이 뚜렷한 것도 있어. 사람이 귓불 모양처럼 저처럼 붙어있는 열성도 있고 여기가 떨어진 불형.
그런 우열관계 분명한 것도 있지만 피부 색깔이나 지능지수, 키, 체중 등등 뚜렷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을 받는 것도 많아.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소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데 피부 색깔, 키, 지능지수 나중에 배워요 등등 환경영향을 받기도 해. 이미지배 작업이 불가능해. 그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 한 세대가 길다. 뭐 더 설명할 거 없지. 자손수가 적지. 더 설명할 거 없어. 이밀교배, 작업이 불가능하다. 형질이 대리병질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게 많다. 복잡하다. 그리고 그 말은 유전자 수가 많다. 또한 그래서 해석하기 어렵고 환경을 받는 것도 많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차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전실험제로 적합할 조건 또는 사람이 유전실험제로 적합하지 않은 조건. 그렇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유전 연구를 하느냐. 가계도 분석, 가계도 조사 뭐 이런 거죠. 가계도 곧 배울 텐데 가계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아빠 낳고 고모 낳고 그래서 고모가 어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러지 마 이런 거. 그래서 자손을 낳았어. 그럼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해서 또는 유전병에 대해서 그 표현형이 있으면 누구한테 그 유전자를 받는가 이 가계도를 분석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집단조사. 이것은 생명과학 2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빈도 조사하는 겁니다. 유전자 빈도. 이것은 기본반의 생명과학 2에서 자세히 배우고 또 심화반에서. 자, 그 다음에 쌍생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칠판 볼게요.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일란성 쌍생아는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져.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 들어가.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일란성 쌍생아, 난자 하나에 정자 2개 들어가. 아니야. 정자 2개 들어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왜냐하면 난자 N, 정자 N, 또 하나 정자 N, 그러면 3N 상태가 되어서 발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자, 일란성 쌍생아는 말 그대로 난자가 각각 나오고 각각의 정자가 들어갑니다. 자, 일란성 쌍생아, 그래서 수정란을 형성한 다음에 이게 수정란 형성한 다음에 이 세포기 때 또는 그 이후에 쪼개집니다. 둘로 갈라져. 자, 나중에 기본반 및 심화반에서 배우는데 저기 포배 단계에서 포배 단계라는 게 있어요. 포배 이때 착상이 되는데 그 전에 쪼개져. 쪼개져서 착상이 돼. 자, 그런데 어쨌건 이러한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얘의 유전적 조성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각각 발생 과정을 거쳐 쪼개진 다음에 그럼 유전적 조성이 똑같죠. 염색체 조성도 똑같죠. XX면 XX, XY면 XY. 즉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유전적 조성이 동일하다. 생명이면 생명. 됐죠? 근데 일란성 쌍생아는 각각의 수정란을 만들어서 각각 발생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앞단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엄마가 만든 난자지만 유전적 조성이 다를 수 있죠. 교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2의 23승만큼 다양한 녀석이 나올 수 있어. 정자도 마찬가지야. 유전적 조성이 다르겠죠. 같을 확률은 요거죠. 그지? 그래서 얘랑 달라, 되게. 요게 2의 46승분의 1이니까 이게 약 800만 곱하면 64조야. 약 64조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을 수 있어. 매우 낮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르다고 보면 돼. 성별도 되게 다르고, 그러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별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유전적 조사 어떤 형질에 대해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모든 형질이 다 같진 않아. 그치? 이란성 쌍생아는 태반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 2개지. 일란성 쌍생아는 태반이 몇 개 만들어지겠어? 1개 또는 2개야. 일찍 갈라지면 2개. 나중에 갈라지면 1개. 되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연구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사람의 유전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형질이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지 또는 환경을 많이 받는 건지 알아보고자 할 때 일란성 쌍생아가 있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렇다고 그냥 칩시다. 엄마 젖이 모자라서 분유 먹어야 되는데 우유 먹어야 되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어. 그래서 한 녀석은 입양 보내자. 그래서 한 녀석은 우리나라에 남고 한 녀석은 유럽으로 입양이 되었어. 한 살 때 헤어져서 20살 때 만나서 키를 재봤더니 우리나라에 살았던 녀석은 여전히 가난해서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어. 부러워. 유럽에 사는 녀석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키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럼 이 키는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지. 키는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Intelligent Quotient, 재능지수. 자, 이 녀석은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 매우 열심히 노력했어. 그렇다 치고 유럽으로 간 녀석은 자기 부모가 부자니까 그냥 뭐 놀고 먹지 뭐. 그래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재수없어.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 IQ는 유전자 영향을 받는 거야? 환경을 받는 거야? 둘 다 받는 거지. 그런데 이 차이는 무슨 차이? 환경의 차이. 돼요? 이 녀석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것은 이건 유전자 영향 때문이겠지. 근데 이런 차이는 환경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이를 일치율이라고 하는데 일치율. 그래서 일치율 예를 들어서 100쌍 있어. 그러니까 2명씩. 그러니까 뭐 A 프라임 쌍둥이에요. B 프라임 서로 쌍둥이야. 뭐 D C 프라임 서로 쌍둥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100쌍이 있어. 그래서 어떤 형질에 대해서 얘네들은 같아, 얘네들은 달라, 같아. 그럼 100쌍 중에서 100쌍 모두가 같다. 100쌍 모두가 각각 같아. 지들끼리 모두 같아. 그럼 100분의 100이니까 일치율 1이지. 만약에 100쌍 중에서 90쌍만 같고 10쌍은 서로 달라. 그러면 일치율 0.9가 되죠. 그럼 일치율이 1에 가까울수록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유전자와 환경 중에서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는지 환경을 많이 받는지 이런 거 연구할 때 쌍생아를 연구를 합니다. 또한 요즘은 획형 분석을 한달지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조사하는 거 그게 획형 분석이죠. 그래서 돌연변이 알아낼 수 있어. 염색체 돌연변이 알아낼 수 있어. 이제 유전자를 분리해서 그 유전자 염기 서열을 비교할 수도 있어. 그와 같이 염색체를 연구하거나 유전자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할 때? 사람의 유전 연구할 때. 됐죠? 131쪽에 개념 확인 문제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 과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인데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수정란 하나 형성된 다음에 쪼개졌겠죠? 그 왼쪽이 일란성, 오른쪽 수정란이 2개 만들어지죠? 이란성. 자, 그래서 A와 P, 일란성은 혈액형이 동일하죠. 니은 C와 D의 성별이 같을 확률은 일란성 쌍생아는 성별이 무조건 같아. 이란성 쌍생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어. 이걸 조심해야 돼. 왜? 쌍둥이가 아닌 다른 형제들끼리도 성별 같잖아. 그럼 성별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 50%죠. 그치? 쌍둥이 사이의 유전적 구성 일치도는 일란성 쌍둥이가 더 높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